일관과 오행이 같은 경우를 비견과 급제라고 합니다. 나와 비슷비슷한 관계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비견과 급제라고 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는 형제 자매가 바로 비견급제에 해당이 되고요. 학교 다닐 때는 친구가 비견급제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동료가 비견급제에 해당이 됩니다. 좀 더 크게 봐서 한 국가를 놓고 보면 국가를 안에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이 바로 비견급제에 해당이 됩니다. 한 마을에서는 이웃 주민들이 비견급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그 모임이나 단체의 회원들이 서로 비견급제가 됩니다. 동창회나 아니면은 동무회, 그리고 학부모 모임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그 구성원들이 비견급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일간과 이제 오행이 같고 음양도 같은 경우가 비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일간과 비견은 모양새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의 입장에서는 누가 주인인지 또 누가 진짜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견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있는 그 속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세포가 긴장이 되면서 에너지에 집중이 되고 이렇게 반짝반짝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하고, 그리고 더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이 바로 비견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어떤 경쟁 구도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경쟁 구도가 되면서 내가 더 낫다, 더 잘났다, 이런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견이 잘 쓰여진 구조는 이제 이런 경쟁 구도에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이 비견이 잘 제대로 쓸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다면 오히려 일몰 경쟁에 놓여지게 되면서 경쟁이 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급제의 경우에는 일간과 오행이 같고 음양이 다른 형태이므로 일간과 비슷하긴 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쟁하는 방법도 모습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급제할 때 이런 급자는 급탈할 급자, 그리고 제자는 재물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도둑놈이라고도 합니다. 도둑놈이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급제는 내가 목표한 것, 내 목표물을 취득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급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급제가 있으면은 어떤 그 목표물을 딱 겨냥을 했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취득하는 그 해내는 능력이 이제 매우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제는 비견처럼 이렇게 경쟁 구도에 바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냥 대놓고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그 어떤 경계를 늦추기 위해서 매우 좋은 모습, 좋은 사람의 어떤 표정, 그런 모습을 하고 그 상대가 긴장을 늦추게 되면 이제 그때 틈을 봐서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훨씬 그 목표물을 가지고 오는 섭렵해내는 능력은 급제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비견과 급제의 경우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경쟁하는 어떤 그런 본성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더 잘하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의식, 라이벌의식, 이런 표현들이 비견과 급제의 어떤 대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한편 다른 모습도 있는데요. 비견과 이제 급제가 외부의 어떤 공격이 있을 때에는 이런 서로 어떤 싸우는 경쟁 상태가 아니라 협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에 어떤 전쟁이 났다 이렇게 되면
온 국민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전쟁에 대응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어떤 가족, 형제 자매들끼리도 서로 그렇게 싸우던 형제 자매들도 이웃의 친구들로부터 싸움이 걸려오면 이 형제 자매가 똘똘 뭉쳐서 그 대응을 하게 되는 모습.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외부의 공격이 이 비경급제를 협력자로서 만들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주명조에서 공격하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공격하는 것은, 일간을 극하는 것은 바로 관살입니다. 관성, 편관과 정관이 바로 이제 일간을 극하는 기운으로 이제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에 관살에 극이 있을 때 이 비경급제는 서로가 협력자로서의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명조에 간성이 있는 것, 비경급제의 간성이 있는 경우와 비경급제의 간성이 없는 경우는 그 비경급제의 역할이 극과 극이라는 것입니다. 간성이 있을 때는 서로 협력자로서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간성이 없을 때에는 서로 싸우고 헐뜯고 그리고 뺏어가는 어떤 그런 역할로 비경급제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비경급제는 이제 간성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어떤 재물이, 비경급제가 재물을 급탈하는 어떤 그런 기운으로 쓰므로 이제 돈이 안 되고, 돈이 다 산산조각이 나고, 그리고 또 이런 재성이, 남자의 경우는 재성이 배우자의 인연으로 되는데, 배우자 인연도 인연이 되지 않고, 근데 다 뺏기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관성의 쓰임새가 비경급제에는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간에 있는 비경급제와 지지에 있는 비경급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천간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사회적인 역할, 그리고 동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지지는 정적이다, 가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천간에 나타나 있는 글자들이 우리가 지금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어떤 드러나는 모습들이 바로 천간에 있는 글자로 그 사람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지는 어떤 천간의 글자들의 뿌리, 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비경급제가 지지에 있으면은 일간의 근의 역할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의 이제 비경급제는 일간의 파워, 힘, 근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실제로 이제 재물을 파괴하거나 또 배우자 인연을 끊어버리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이렇게 천간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런 역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간에 비경급제가 있는데 지지에 하나도 없다, 비경급제가. 이럴 경우에는 천간에 있는 그 비경급제가 어떤 협력자가 되고, 이제 실제로 이제 비견의 어떤 모습이 활성화가 되지만 실제로 힘이 하나도 없는 비견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지지와 천간의 어떤 차이점을 두고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견과 급제는 일간과 똑같은 오행이지만 지지에 있을 때 한 3가지의 어떤 명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간과 일간의 어떤 급제, 일간의 급제인데 양일간의 급제인 경우에는, 급제월인 경우에는 우리는 양인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일간의 록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바로 글록이 되고요. 그 외에 일간의 급제에 양인 외에 급제에 해당되는 경우를 이제 우리는 월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일간의 비견은 이제 록에 해당이 되지 않고 월겁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이름으로 이제 지지에, 월지에 비견급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양인은 좀 따로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비경급제가 관성의 어떤 극을 받았을 때 서로의 관계가 협력자가 되어서 스님세가 아주 좋아지는데요. 양인의 경우에는 평간칠살로 극을 받아도 쓰임새가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간칠살을 이제 배울 때 평간칠살이라는 것은 그 살인자의 어떤 모습으로 일간에게 가장 해가 되는 어떤 그런 십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평간칠살이 있으면 무조건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그 양인의 경우에는 양인이라는 것은 그 급제가 도가 지나쳐서 칼을 든 강도가 된 형태입니다. 양이 간의 급제의 월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칼을 들 강도를 제압하기에는 평간칠살이 제격이라는 것이죠. 평간칠살도 칼을 들고 있고, 강도, 양인도 칼을 들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이제 만나졌을 때, 어우러졌을 때 그 격이 매우 기격이 되는 것입니다. 근록하고 월급인 경우에는 평간칠살이 오면은 박격이 됩니다. 근록하고 월급은 웬만큼 강하다 해도 평간칠살을 감당해내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인격일 경우에는 평간칠살로 극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좋고, 또 없을 때에는 정간으로 극이 이루어지는 것이 또 마땅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양인격일 때에 이제 정간에 그 평간칠살이 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격이 좋아졌죠. 그런데 여기에 식신과 상간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 식신과 상간은 또 평간칠살을 공격하는 기운입니다. 그냥 평간칠살만 생각하면 식신과 상간이 와서 평간칠살의 어떤 살기를 제거해주면 우리는 그것을 매우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간칠살이 양인을 극하고 있을 때 식신상간이 온다는 것은 그 양인을 극하는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양인격에 평간칠살을 쓰고 있는데 식신상간이 또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박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인격은 우리가 평간칠살을 쓴다는 점에서 다른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 외에 이제 정간으로서 극을 해주고 또 극을 해주었을 때 재성의 쓰임새가 살아나고 이런 것은 이제 다른 것과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의 극이 없이 비견과 급제가 재성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때는 정말 그 재물이 전부 다 이제 산산조각이 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비견급제가 전부 재물을 탈취해가는 형태. 그래서 주변의 형제나 아니면 동료들이 전부 내 돈을, 내 재물을 가지고 가는 형태입니다. 어떻게 내가 뭐 갯돈을 좀 모아놨다 하면은 어떻게 그래 알고 찾아와서 빌려달라고 하는지 이렇게 표가 나면서 금방 이렇게 돈이 흩어져 버리는 형태가 이제 바로 간이 없을 경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재성이 바로 이제 배우자에 해당이 되고 또 뭐 연인에 해당이 되는데 이럴 때에도 항상 그 주변의 친구 동료에게 이제 뺏기는 형태가 바로 이렇게 간성이 없을 경우입니다. 비견급제월에 간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뺏기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때는 이 이제 구조가 비견급제가 이렇게 많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재성의 형태는 다른 그 주변의 동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재성을 바라보고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꼭 여자를 좋아해도 모든 문 남성들한테 모두 인기가 있는 그런 여자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형태는 눈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여자를 꼭 또 본인도 좋아해서 이렇게 내 여자가 되지 못하거나 또 아니면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가 내가 이렇게 좋아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또 그 상대를 이제 다른 상대한테 가게 되거나 이런 형태가 관이 없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재물이나 여자나 내가 지키지 못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비견급제가 하나도 없는 그 일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지에 없어서 근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재성의 이제 재성을 만났을 때 오히려 이것을 재성을 이렇게 다스리거나 지배하려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뭐 재물이 많은 것도 두렵고 또 여자가 와도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제다 신약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이렇게 강한데 일간이 이렇게 신약한 경우에는 이 죄를 감당하지를 못해서 끙끙 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많이 생겨도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밤새 끙끙 앓고 이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병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간이 어느 정도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재물을 근사할 수 있고 또 내 여인도 근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때 관성이 있을 때는 그것을 절대 남한테 뺏기지 않는 형태로 지킬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이제 관성이 있어야만 그렇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이 이제 이제 비견급제를 같이 이렇게 해면서 이제 또 같이 도모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이제 식신상관이 있을 경우에 이런 비견급제는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가 전부 식상으로서 전환이 되면서 함께 일을 하거나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식신 같은 경우에는 식신은 굉장히 유유자적하고 낙천적이고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급제가 있으면은 급제의 어떤 목표물을 가지고 이제 오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이 식신의 어떤 그런 좀 낙천적이고 유유자적한 나태한 어떤 그런 모습과 합쳐지면서 훨씬 더 빠른 어떤 성장, 빠른 어떤 성취 이런 것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조합이죠. 그래서 급제와 식신의 조합은 아주 좋은 조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상간의 경우에는 이 급제를 만나게 되면 상간 자체도 남보다 이렇게 빨리 가지고 와야 되고 이 남들로부터 이렇게 이 경쟁자들 다 물리쳐야만이 자기가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운이므로 그러한 어떤 그 성향과 급제의 욕심, 내가 무조건 좋은 거 있으면 다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욕심이 합쳐질 때 굉장히 이제 과하게 됩니다. 욕심 너무 과하게 돼서 이런 것이 이제 일간한테 해가 되는 것이죠. 일간에 문제가 생기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욕심을 부려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 일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급제와 상간의 만남은 결코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때 이제 꼭 뭔가 일을 욕심을 많이 내서 벌리게 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급제 상간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뺏어오는 것이 이제 바로 급제 상간의 어떤 모습으로 급제의 모습으로 남의 것을 이렇게 뺏어오는 어떤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비견급제는 일간의 어떤 근으로 역할에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 천간에 이제 비견급제가 나타났을 때는 일간의 어떤 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요. 일간의 어떤 근이 있을 때에는 이제 이런 그 비견급제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활동력이 더 좋아지게 되고 이제 에너지가 그대로 파워 있는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힘 있는 역할이 되는 것이죠. 친구라 해도 일간의 근이 있어야 그 친구의 역할이 정말 내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천간에 비견이 있다 하더라도 지지에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를 잘 못하는, 그냥 조금 그냥
무늬만 친구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